정치학개론 제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논의 주제는 보드에 붙여놨습니다만 거시 분석은 무엇을 왜 다루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 체계 (political system), 그 다음에 정치 체제 (political regime), 그리고 정치 제도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제4강에서는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거시 분석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하는 것이고 어떤 전제를 갖고 있나, 또 거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거시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가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거시 분석은 이제 시스템, 즉 체계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체계는 말 그대로 어떤 현상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분석 도구, 틀이며 기능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연결해서 더 논의해 보자면, 모든 체계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치 체계건 경제 체계건 또 사회 체계건 또 컴퓨터 시스템이건 고유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목표는 바로 자료 처리이죠. 정치 체계의 목표는 바로 정치입니다. 그리고 경제 체계의 목표는 바로 경제지요. 이렇게 모든 시스템은 각기 고유한 목표, 제 나름대로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들은 공통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은 두 개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고유 목표, 또 하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목표죠. 저도 거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저를 하나의 생물학적 체계로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호흡 기능, 순환 기능, 소화 기능, 인지 기능. 그리고 그 기능들은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정치 체계는 공통 목표가 있어요.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생존, 유지입니다. 정치 체계는 정치가 고유 목표이지만 또 하나의 보편 목표인 유지, 생존, survival, maintenance, 이걸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른 체계와 마찬가지로 생존 혹은 유지라는 보편적인 공통적인 목표를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 체계로 돌아가서, 정치 체계의 목표는 정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정치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사회로부터 추출해서 배분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그 추출과 배분이 정당한 힘에 따라서 진행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컴퓨터 시스템이 자료 분석이 목표이기 때문에 입력 기능도 있어야 되고 처리 기능도 있어야 되고 출력 기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이 있어야지 컴퓨터 시스템이 자신의 목표, 본래의 목표, 고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기능들이 잘 수행이 되어야지 컴퓨터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그러면 정치 체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필수 기능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영어로 functional
requisites라는 말로 표현됩니다만, 필수 기능이란 어떤 시스템이 목표를 달성하고 또 망가지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그런 기능을 의미합니다. 순환 기능, 제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죠. 없어서는 안 되죠. 호흡 기능 꼭 필요하죠. 소화 기능 꼭 필요하죠. 인지 기능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필수 기능들입니다. 그러면 정치 체계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 기능들은 무엇일까? 자원의 권위적 추출과 배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그런 기능이 무엇일까?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정치 체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하기 위해서 4개의 필수 기능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은, 4개의 기능은 각기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빙빙빙빙 도는 이런 순환 구조죠. 4개의 기능과 하나의 순환 구조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능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자원을 사회로부터 끌어내어 나누려면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국민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자원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바꾸어 사회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자원을 원하는가를 파악해야 하고 그러한 요구를 끌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 즉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요구를 모으는 기능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익 집약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물론 국민들의 이익이죠. 그렇죠? 또 그런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가만히 보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주 복잡해지죠. 가장 간단한 예로 기업을 가지신 분들, 운영하는 사람들은 임금을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회사 운영에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근로자들은,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은 임금이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상충하죠. 이렇게 사회 내에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수많은 집단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들이 드러내는, 표출하는 이익, 표출하는 요구들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충하는 요구와 이익을 조정해야 되겠죠. 조정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또 어떤 요구를 먼저 충족시킬 것인가를 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익 조정 혹은 조절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익 집양은 interest를 말해요. interest aggregation. aggregation이라는 말은 모은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순히 모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상충하는 이익들을 조정해야죠. 중재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interest articulation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깨닫고 파악하고 모으고 그 가운데 서로 상충하는 이익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 그것이 꼭 필요하죠. 우리는 그 기능을 일컬어 투입, input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정치 체계의 필수 기능이죠. 투입 기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투입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어디론가 던져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바, 국민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끌어 모아서 조정해서 어디로 던져 넣는다는 얘기죠. 여기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네모 상자 기능 안으로 던져 넣는 거겠죠. 자, 그 기능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rule making 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the decision making 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rule making이라는 건 바로 룰을 만든다는 거죠. 규칙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고 decision making이라는 것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결정 작성이죠. 무엇을 결정하겠습니까? 바로 투입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사회로 끌어낼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회로부터 자원을 끌어내어서 다시 배분하는 룰들, 그거는 어떤 성격을 가질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지켜져야 되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회로부터 자원을 끌어낸다. 이런 룰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다. 그런데 그게 정당한 강제력이 없으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지요. 따라서 자원을 사회로부터 추출하고 배분하는 규칙, 룰들은 상당한 강제성을 가져야 돼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법률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policy, 정책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능은, 필수 기능은 policy making 혹은 rule making, decision making,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떤 기능입니까? 투입된 국민의 요구에 상응하여 사회로부터 자원을 끌어내서 배분하는 룰, 규칙, 다시 말해서 정책을 만드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책이 집행되려면 대개 법률의 성격을 가져야지 그것이 강제적으로라도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여러분 조세 정책이 있죠. 조세라는 건 뭡니까? 세금 받는 거 아니에요? 바로 사회로부터 세금, 조세를 통해서 돈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정부 예산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정부 사업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 반드시 내야 돼요. 세금 내지 않으면 법률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조세 정책은 법률에 의해서 강제성을 갖고 있다. 강제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하간 두 번째 정치체계의 필수 기능은 투입된 국민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대응하여 혹은 상응하여 자원을 추출하고 배분하는 룰, 규칙, 다시 말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투입, 정책 결정, 혹은 규칙 작성,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정책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집행을 해서 사회로부터 자원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추출된 자원을 역시 만들어진 룰에 따라 사회 내에 재배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정책이나 룰을 집행해야 되죠. 실제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산출, 즉 output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 체계가 그 목표, 자원의 권위적 배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입 기능, 정책 결정 기능, 산출 기능 세 가지의 기능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산출 기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rule application, 만들어진 룰,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rule applicat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은 어떤 자원의 배분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분할 자원을 끌어내야죠. 어떻게 끌어냅니까? 아까 만들어진 룰에 따라 우리가 아까 세금 조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원을 끌어내는 것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보드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Resource extraction. 뭡니까? 만들어진 룰에 따라 사회로부터 자원을 추출해낸다. 이런 얘기죠. 조세와 같이 직접적으로 추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추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죠.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이 장치를 통해서 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올라간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아마 우리나라의 무기를 많이 세일즈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폴란드의 그 방산 수출이 방위산업 수출이 굉장히 커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방위산업체가 성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이건 바로 간접적인 resource extraction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회로부터 자원을 추출해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해 미리 만들어진 룰, 즉 정책에 따라 집행하고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과연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가를 감시하고 관리해야죠. 조세 정책이 막 엉터리로 집행이 된다. 뭐 교육 정책이 엉터리로 집행이 된다. 그럼 큰일 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정책이 즉 룰이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regulation, 통제라는 말로도 쓰고 조금 복잡한 말로 rule adjudication 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기능, 투입, 정책 결정, 산출이 있고 투입에는 국민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끌어모으는 집약하는 기능이 있고 그들 간의 충돌을 완화시키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 바로 interest aggregation과 articulation. 그 다음에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사회로부터 자원을 추출해내고 배분할 것인가 어떤 룰에 따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기능 다시 말해서 정책을 만드는 기능 혹은 뭐 정책 거의 대부분의 정책은 법률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저 쉽게 입법 기능이라고 해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더 있죠. 차차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정책을 집행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에 필요로 하는 자원을 사회로부터 실제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끌어내지고 제대로 배분되었는가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능 그것을 우리는 output, 산출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아유, 시간이 꽤 갔네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